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에 해경궁 김 씨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전면으로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절차상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경찰 공개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가 소식 네 분을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김혜경 씨가요, 또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요, 경찰에 다시 출석을 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장면을 보시면요, 식사를 위해서 잠깐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출석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항의 후에 귀가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입가에 좀 여유있는 웃음을 띠면서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정도만 하고 말던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그래서 죄송합니다에 대한 함의를 두고선 또 이재명 지사가 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네.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길을 좀 비켜달라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오늘이 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른 내용 속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실제로 해경궁 김 씨에 대한 트위터 아이디 계정 논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불거져 왔던 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김혜경 씨가 전혀 본인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취급할 것인지, 해당 운전기사일 것이라고 또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본인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좀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경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경궁 김 씨 사건이 뭐였는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꽤 있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위터 아이디 중에 이제 해경궁 김 씨가 아니라요, 이 HK킴, 이 김혜경 씨,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어떤 이름과 비슷한 영어 닉네임을 쓴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에서 지속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네. 이 친문 네티즌들이 이 아이디의 주인이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해경궁 김 씨라는 어떤 그들만의 호칭이 붙어버린 것이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때부터 전해철 의원 측과 이재명 현 지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 판사 출신의 이정열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친문 당원들의 굉장히 지지를 받는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별도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이 계정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장본인이 누구시냐가 이제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비방한 사람이 만약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게 된다면 그 사실이 어떤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 변호사님, 지금 김혜경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수사일 것 같은데,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전면 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른다 이런 태도인데요.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인 그 50대 남성이잖아요. 그 남성도 역시 전혀 모르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점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이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큰 의혹을 받았던 김혜경 씨와 어떤 그 50대 남성에 대한 그 운전기사 출신의 남성에 대한 어떤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네. 이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이 계정이 사실은 굉장히 보면요. 이게 막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는 계정보다는 굉장히 좀 일관되어 있어요. 그 계정의 목소리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집중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게 6.13 지방선거 끝난 지 지금 4개월 지났고 6개월이 공소시효니까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2차 조사들을 통해가지고 얼마큼 밝혀질지 시간이 좀 촉박한 것은 아닌지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남편인 이재명 지사는 경찰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해놓고요. 마치 본인이 부인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나간 것처럼 일명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경찰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요, 3건을 기소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뉴스앤 이슈에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경찰의 기소 의견 중에서 친형 강제 입원, 저거는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기소 의견을 올린 걸까요? 예, 일단 친형 강제 입원은 그 강제 입원을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보건소장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압력을 네.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라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이제 네. 본인이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네. 형수가 형수가 한 것이다, 것이다. 그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 사실이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돼서 뭐 그 후에 네. 그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네. 강제 입원을 지자체장이 시키려면 전문 의료진에 사전에 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요. 불기소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이나 조폭 연루설 말이죠. 지금 여배우 스캔들은 왜 불기소가 된 걸까요, 김 교수님?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배우 스캔들 건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한계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검찰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또 고소를 하는 상황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에 맡아 전담 수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현재까지 조사된 건에 의해서는 일단은 불기소,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나머지 판단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몫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서 한 언론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폭에 관한 의혹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번에 있었던 특히나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경찰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무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까지 선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신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요, 경찰에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장혜창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쭙고자 합니다. 검찰과 그러면 이 지사와의 앞으로의 일전이 되는 걸까요? 네, 검찰에서 이 부분은 직접 경찰에 본인들이 나서서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 부분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보인 셈이거든요. 따라서 이제까지 지금 경찰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보다는 훨씬 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경찰의 포토라인에 더 이상 서게 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것은 또 별도입니다. 지금 사실 현직 지사 입장에서 네. 어떤 도정을 통해서 도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검찰이나 경찰의 포토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굴이 비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감한 일일 텐데 계속해서 검찰의 어떤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찰 차원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해서 이것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없음 간의 별개로 검찰 측에서 조금 더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또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도 좀 더 설명드리자면 네. 지금 국내법상 조폭 연루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당시 특혜를 만약에 봐줬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도 추가적으로 보강이 된다면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 지금 네. 기소 의견이 아닌 것이 나온 것조차도
이 세 개의 의혹을 완전히 털어버렸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대해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자신감의 반영일까요?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제 억울한 것, 누명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동안은 공개적인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보니까요. 일부러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로 찾아가서요. 바람 피운 것처럼 보여도 일 잘하면 된다라는 그 평가, 그걸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네.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명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본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네.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하다. 조사는 사실상 다 끝났다. 추가 조사할 것이 없다. 5분 이내에 끝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네.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 조사를 받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이것을 끌고 가겠다라는 모습은 자칫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지는 입장은 그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스스로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요. 경기 도정이 어떻게 될지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제 소통하고 공감하는 날이라고요. 원래 조회를 진행했는데 이게 빈자리가 많아서 본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아무래도 현직 도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지금 경찰에 소환되고 또 기소도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부 기강을 잡으려고 해도 영이 제대로 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만약 도지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강을 잡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12월 13일인데요. 그 이전에 아마도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계속해서 또 재판정 공판에 불려 나가야 됩니다. 네.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말처럼 이 지사의 한 시간이 정말 1,300만 시간이다.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본인의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그 1,300만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법정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 손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남은 시간에라도 2배, 3배 더 열심히 도정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얘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지금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나서서 강하게 수사 단계부터 비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얘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자로 나와 있는 실질적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권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